수업은 4시까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쉴게요. 자, 첫 번째 기본 도형인데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도형의 기본 요소가 중요합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 점, 선, 면 관련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일찍 들어온 친구들은 쌤이 이걸 한번 다 쭉 써봤습니다. 그걸 다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점선면에서 자, 얘들아, 점이 뭐니? 점은 뭘까요? 그냥 점이죠. 그치? 점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점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은 이제 점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볼래요? 그치? 점들의 모임이 선이 되기도 하고 점이 이동했다라고 봐도 되죠? 그치? 그래서 점들의 모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점이 이동한 도형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면도 얘기해 볼까요? 면은 누구의 모임이에요? 그렇지, 선들의 모임이에요. 또는 선이 이동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점은 얘가 점이고요, 선은 얘고요, 면은 요래요. 그치?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선이 꼭 이렇게 고든 것만 있을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뭐랑 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직선과 그렇지, 곡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곡선은 우리가 그림 안 그려도 알겠지? 우리가 휘어져서 그려주면 곡선이고요. 직선은 올바르게 그어지면 직선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면도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면도 원래는 평평한 면이 있을 거고 평평하지 않은 곡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곡면은 뭘까? 원기둥의 옆면. 얘 평평하지 않은 면이지, 휘어져 있죠. 이런 것을 곡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차원이 몇 차원일까 이런 거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자, 차원을 얘기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요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요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요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군데인지 보면은 그게 차원입니다. 자, 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점 하나입니다. 나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 안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몇 차원이라고 하냐면은 0차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은요, 우리가 수직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 선은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나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이 있죠. 그래서 좌우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몇 차원이라고 할까요? 1차원이라고 해요. 그치?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치? 이 가로선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원이라고 해요. 그럼 면은요? 자, 내가 있었어. 내가 이제 어디 이동할 수 있어? 좌우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몇 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야? 2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확장해 볼까? 만약에 점선 면이 원래 우리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하나 더 확장을 시키면은 면들의 모임은 뭐였을까요? 면의 모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가 직사각형 평면을 슉 쌓아 올리면은 이게 뭐가 돼요? 그치, 입체가 되죠. 우리가 그것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아는 김에 알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에 뭐가 확정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빌딩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는 몇 차원인지 볼게. 자, 내부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왼쪽, 오른쪽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뒤 이동할 수 있었고요. 자, 내가 위아래도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죠. 앞뒤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몇 차원인 거야? 공간은? 그렇지, 3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왼쪽, 오른쪽 이동함에 따라 위아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을 차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까요? 2차원? 우리가 2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좌우, 앞, 뒤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프도 할 수 있으니까 3차원이죠. 그치?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3차원이 아니라, 자, 여러분 1시 반에 여러분이 여기 앉았던 자리랑 지금 1시 40분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실은 다릅니다. 그새 늙었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그죠? 똑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아?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 시간이 뭐 빠르게 흐르고 뒤로 흐르고 그런 건 관계없죠. 점프를 해도 시간이 바뀌지는 않죠. 그치? 그래서 시간도 독립적인 요소여서 4차원 하면은 이제 시간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왼쪽 오른쪽 앞뒤 위아래 갈 수 있어. 양방향 갈 수 있었어. 근데 시간은 그게 가능할까? 앞뒤가 가능할까? 안 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뭐만 가능해? 미래만 가능하고 과거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부분적인 4차원 세계. 근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시간은 그냥 무시하고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4차원적인 요소는 뭐가 된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얘기만 했어요. 랩을 안 쓰고.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도형의 종류가 뭐가 될까? 도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도형들이 쌤처럼 그냥 칠판에 그릴 수 있었어. 칠판에 그릴 수 있었어. 얘는 무슨 도형? 그렇죠. 평면 도형. 이렇게 그리지 말자. 이렇게 쓰자. 도형의 종류 이렇게. 평면 도형. 삼각형. 그죠? 원. 이런 거. 그런데 이 평면 도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형도 있다? 입체 도형도 있다.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 그냥 그려주시고, 아니면은 원기둥 이런 거 원풀 그려볼까? 원풀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입체 도형은 우리가 평면의 입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선은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선을 약속하는 거고, 아니 점선이래. 실선은 실제로 보이는 선이고, 이러한 점선은 뒤에 안 보이는 선을 점선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점과 교선인데요. 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자는 서로 만났을 때인 겁니다. 만났을 때 생기는 점입니다. 그럼 교점은 누구랑 만나서 생기겠어요? 그렇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에요. 근데 꼭 선과 선이 만나서만 생길까요? 교점은? 아니거든.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해 볼까? 자, 면과 선이 만나서 점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만나면 되냐면은, 자, 여기 아랫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 하나 있으면은 내가 얘를, 자, 면 같은 거는 원래 이거 다 확장을 하죠?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얘는 점 여기 하나 해서만 만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면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가로 열고 면. 근데 면과 면이 만날 수 있을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점 하나만 딱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한다? 교선이라고 한다.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에요.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 꼭 면과 면이 만나야 교선이 생길까? 면과 선이 만나면 교선 안 생길까요? 생기긴 해요. 어떻게 만나면 돼요? 면이 여기였는데 선이 딱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서로 겹치면. 그럼 따지고 보면은 이 면하고 선은 만나긴 하는데 선 자체가 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교선이라고 말하긴 하죠. 만났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면과 선은 내가 뭐가 다 가능해? 교점도 만들 수 있고 교선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쌤이 이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여러분 한 줄만 더 적어줄게요. 면과 선은 교점, 교선 둘 다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형의 이제 기본 요소들을 배웠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선분, 반직선, 직선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생각할 거냐면은 일단 가운데 두 점에 A, B라고 찍어주시고 양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연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선분이라는 거는 뭘까? 선분 AB라고 할까요? 선분 AB는 뭐예요? 자, 이거는 일단 적지 말고 기호로 AB 위에 이렇게 그냥 짝대기만 표현해주면 되죠. 그래서 선분의 정의는 뭐예요? 점에서 점까지 이은 직선, 그치? 선. 곡선도 선분일까요? 아니죠, 직선이죠. 그래서 점에서 점까지 이은 선분. 점까지 이은 직선. 자, 그럼 점에서 점까지였으니까 당연히 A점과 B점을 포함을 해야 포함 안 해요? 그렇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는 포함. 그럼 내가 바꿔볼게. 만약에 선분 AB가 있었는데 선분 BA는 그럼 다른 선분일까? 그죠? 자, 선분 AB랑 선분 BA는 어떤 선분이다? 사실 같은 선분이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이 없네요. 방향 특성.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직선 가볼게요. 반직선 AB의 기호는 AB 화살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위치 시작점과 끝점은 없습니다. 시작점만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시작점이 어디인 직선이에요? 그렇지, A인. 왼쪽이 시작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A에서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B에서 이렇게 그었어요. 자, AB 반직선과 BA 반직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 달라요? 시작점도 다르고요. 뭐도 다를까요? 방향도 다르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방향도 다르다. 방향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입니다.
직선 AB의 기호는 우리가 왼쪽도 뚫려 있고 오른쪽도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직선 AB니까 그냥 말 그대로 A 쪽도 쭉 이었고 B 쪽도 쭉 이어진 하나의 끊임없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직선은 뭐라고 쓸까요? 직선은 뭐라고 쓸까? 그냥 직선? 그냥 A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괄호 열고 끝 없다. 끝이 없어. 끝 없어. 그러면 얘는 방향이 있을까?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어차피 끝이 없잖아. AB 직선이랑 BA 직선은 서로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이 있는 거는 누구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단직선만 방향이 있네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분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서로 다른 거. 그러면 선분은 지금 A, B 하나밖에 없지. 한 개. 근데 반직선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으니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직선은 그럼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분과 직선의 개수는 1개, 반직선의 개수는 2배입니다. 그래서 반직선만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몇 배 많다? 2배 많다.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아 그러면 똑같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갈게요. 두 직선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내가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자, 누가 거리일까요? 그쵸? 직선이 거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의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거리라는 거는 두 점의라고 하잖아. 두 점의 어떤 길이를 거리라고 할까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최단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선의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여기에 직선이 L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있었어요. P점. 자, L하고 P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거 고민을 해봤어. 자, 내가 이렇게 이어볼게. 자, 이게 거리일까? 아, 일단 너 곡선이니까 아닐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한 번 더 이어볼게. 이걸까? 그치, 왜 직선인데 왜 아니야? 더 짧은 게 있었겠죠. 그러면 더 짧은 거를 내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그렇지, 이렇게 후선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서 쓸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되는 거리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선의 발의 길이라고 합니다. 다시 적어줄게요. 자,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수직 얘기해볼게요. 수직. 자, 수직은 어떤 관계를 수직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게 그런 거 나오려면 원래 각도가 나와야 돼. 그치? 각도. 이렇게
선과 이 선의 각이 몇 도인 거? 그렇지. 두 선이 90도를 이루는 경우. 이루는 뭐야? 수직이라고 하고요. 수선은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냥 어떤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선 자체를 수선이라고 해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해요? 그 수선이 실제로 만나는 점이죠. 요점이에요. 요점. 이거를 보통 H라고 합니다. 수선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할게요. 교점 바로 열고 H.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의 수직이 되는 거리이면서 수선의 발의 길이구나라고 화살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칠판 한 판 다 썼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고 나머지 한 판을 다 써볼게요.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책으로 넘어오시면 쌤이 6쪽에 1번, 2번, 3번을 했습니다. 6쪽에 1번, 2번, 3번을 했고요. 3번에 2번인 선분 AB의 중점만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8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텝 C부터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점, 선, 면이에요. 요약하자면은 저렇게 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맞아요? 그쵸.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체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3번. 교점은 선과 면이 만나는 경우에만 생긴다. 맞아요? 그럼 뭐가 만나도 생겨요? 선과 선이 만나도 생기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선과 면이 만나서만 생긴대. 아니야. 선과 선이 만나도 생기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직선이거나 곡선이다. 그렇죠? 이것도 휘어져 있으면 곡면이면은 곡선으로 생겨요. 5번 정육면체에서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이고 교선은 모서리 개수랑 같다. 위에 참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도요. 알겠죠? 2번 다음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아, 교점은 점의 개수, 교선은 선의 개수. 그래서 내가 점, 선면을 다 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기해보죠. 예지? 점 몇 개 있어요? 6개.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선 몇 개 있어요? 5개. 선은 10개. 10개 있어요. 그렇지. 세로선 5개, 아래 거 5개. 그러면 면은 몇 개 있어요? 6. 그렇죠. 아래 하나, 테두리 5개. 그래서 6 더하기 10 빼기 6인가요? 네. 그래서 답은 몇이다? 10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직선, 반직선, 선분인데 3번을 보시면은 A, B, C, D가 저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연이 1번 직선 AB랑 직선 BD는 같은 걸까요? 맞습니다. 2번 반직선 AB랑 반직선 AD도 같은 걸까요? 같죠? 3번 반직선 BC랑 CB는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선분 CD랑 DC는 같고요. 직선 BC랑 직선 CD도 같죠. 그래서 반직선만 진짜 까다로운 거야. 우리가 시작점과 방향까지 같아야 되니까. 4번. 그러면
A, B, C, D가 또 나란히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란히 있을 때는 개수가 좀 달라져요. 자, 다 얘기해봤죠? 그러면 지민이가 선분부터 말해봅시다. 선분은 뭐가 있을까요? A, B 또 A, C 또 A, D 또 B, C 또 B, D 마지막 C, D. 그래서 몇 개? 선분 6개. 자, 그 다음에 반직선 민서가 말해볼게요. 반직선 A, D 뭐 A, B든 A, B든 똑같죠. 자, A, B 하나 있었고 또 B, C 있었고요. 또 C, D 있었고. 자, 이제 시작점은 다 끝났네. 반대 방향 가자. 그렇죠. B, A 그 다음에 CB 그 다음에 DC. 자, 말고 있나요? 없죠.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시작.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시작. 그치? 없어요. 그래서 얘도 6개입니다. 그러면 직선은 몇 개일까요? 직선 서열이 직선 몇 개일까? 왜? 직선은 시작점도 없고 그냥 왼쪽 오른쪽 쭉 이으면 되잖아. 그죠? 직선은 그냥 한 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은 몇 나와요? 직선 1, 반직선 6, 선분 6이니까 답은 1 나오겠죠? 자, 5번. 그러면 이제 A, B, C, D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럴 때는 내가 서로 겹쳐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2배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는 똑같을 거야. 그죠? 완장을 해봤자니까. 그리고 반직선은 거기에서 2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서율이가 요거까지 얘기해볼까요? 자, 반직선 몇 개 있어요? 선분부터 해볼까? 선분이 더 쉬워. 네, 선분부터 해보면은 선분은 어차피 이렇게 이어도 다 다른 선분이니까 총 몇 가지 나온다? 6개.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은 항상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 6개인데 반직선은 이제 A, B에 대해서 B, A도 서로 다른 거니까 곱하기 2. 그러면은 A가 12고 B가 6이니까 답은 몇이다? 6이다. 그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꼭 2배는 아닙니다. 근데 서로 다 흩어져 있으면은 얘는 꼭 2배 차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중점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길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점인 거지. 그래서 내가 길이를 잴 수 있으니까 7, 8, 9번을 할 수 있다. 6, 7, 8번을 할 수 있다. 자, 6번 M부터 먼저 찍어주시고 길이 설정해 주시고 N은 MB의 중점이래요. 자, 그럼 A에서 N까지 길이네요. A에서 M 몇이고 M에서 N 몇이네.
자, 그러면 은수 6번의 길이 몇 cm일까요? 그렇죠. 18cm 나옵니다. 10이랑 6 더해주면 되니까. 자, 같은 걸로 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A, B가 B, C의 3배였대요. 그 다음에 A, B랑 B, C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하고 A, B의 길이는 그럼 몇 cm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야. 자,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길이가 같다는 거 표현을 해볼 건데 A, B, C의 M, N 있죠? 자, 여기 길이가 2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길이 같다 표현을 할 거예요. AM이랑 MB랑 같고요. 그 다음에 BN과 NC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했을 때 20인데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뭐야? 걔네들이 그치 두 개가 더 있으니까 40이죠 전체가. 전체가 40이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A, B의 길이가 B, C의 3배래요. X 잡고 3X 잡으면은 40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몇이었죠? 10이었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의 길이니까 몇 cm다? 30cm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8번 똑같이 있는데 이번엔 숫자가 좀 복잡해요. 5AD는 3BD 4BC는 CD AD가 48일 때 CD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계산 한번 잘 해봅시다. 다 했으면은 예린이가 한번 말해봅시다. 몇 cm가 나올까요? 5분의 28? 5분의 18? 지금 CD죠? 요거 생각보다 길어요. 숫자가 더 커야 돼요. 혹시 다른 답 나왔다?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5AB는 3BD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국 미지수로 푸는 게 좋거든요. 봐봐. AB가 5AB가 3BD랑 같다는 거는 AB 길이가 3일 때 BD의 길이가 5라는 거야. 그죠? BD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얻을 거냐면은 여기가 3일 때 그러면 내가 3x라고 가정해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5x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비례식이에요. 3대 5다. 그지? 3대 5면은 3x랑 5x, 3k랑 5k, 3a랑 5a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걔네들을 합쳤을 때 48이 나오네요. 8x는 48이니까 x가 몇이었대요? 6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5x의 길이가 30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나는 그 30 안에서 또 뭐 할 거야? 이번엔 4bc는 cd 이용해 줄 거야. 그럼 이번에는 bc가 하나면은 cd가 4짜리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만약에 K면은 여기는 4K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더했을 때 5K가 30이 돼야 되니까 K가 또 6이구나. 그럼 결국에는 CD가 4 곱해주니까 실제 길이 몇이었다? 24였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꼭 중점 표시를 안 해도 내가 비례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결국에 비례식으로 풀 수 있냐 물어본 겁니다. 쌤이 이거 보고 몇이랑 몇으로 났는지, 이거 보고 몇이랑 몇으로 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해서 3분의 길이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필기할 준비해 봅시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각이에요. 이 각이라는 거는 일단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어떤 한 점으로부터 반직선과 반직선, 우리 시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가운데를 O,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합시다. 그래서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이루는 무엇을 각이라 하죠? 그렇지,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선을 그려야 돼? 요거 그리죠. 그렇지, 이게 각의 크기인 거야. 자, 그래서 각의 정의를 써볼까요? 각이라는 것은 정의 뭐래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두 반직선은 이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요? 그럼 그 두 반직선의 무슨 차이야? 길이가 아니라 얘네들의 뭐가 달라? 반직선은 뭐가 있다 그랬죠? 시작점과 방향 차이를 원래 각의 크기라고 해요. 각의 크기는 방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걔네들의 방향차가 0도면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180도면은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90도면은 서로 직각이 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방향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각의 표현을 해볼게. 그럼 내가 이 각의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 두 반직선은 O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각 O라고만 얘기해도 알아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세하게 써야 돼. 만약에 복잡한 경우라면은 뭐라고 쓴다? 각은 항상 점이 3개를 말해야 돼요. A, O, B 또는 B, O, A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은 이제 각을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한 바퀴가 360도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선에서 이제 각을 물어보니까 직선은 각이 180도죠.
자, 180도보다 작은 각도를 자, 각도가 작은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예각입니다. 예각은 각이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각일까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0도보다 크고 x는 90도보다 작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각은 직각입니다. 직각은 x가 몇 도? 그렇죠. x는 90도. 그 다음에 나오는 각은 둔각입니다. 둔각은 x가 몇 도와 몇 도 사이? 90도보다 크고 아무리 둔각이어도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지. 18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리고 평각이 나와요. 평각은 평평한 각이에요. 직선 하나는 각이 몇 도죠? 180도. 그래서 180도가 나오는 순간 아 평평해졌구나, 한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쌤이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바로 여각과 고각입니다. 여각은 무슨 각이냐면은 내가 어떤 두 각을 합쳤을 때 90도가 되는 각을 여각이라고 해요. 즉 x 더하기 y는 90도인 두 각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30도의 여각은 몇 도예요? 60도. 70도의 여각은 몇 도예요? 20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나머지 하나는 고각이에요. 그러면 90도를 내가 썼잖아. 얘는 합이 몇 도일 것 같아? 그렇습니다. x 더하기 y가 180도인 각을 고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30도의 고각은 몇 도? 150도. 그 다음에 70도의 고각은 몇 도? 110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각과 고각까지 내가 해주면은 우리가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할 때 이거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x라는 각 자체가 90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각을 이렇게 그냥 x라고만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각도를 잴 때는 도로 끝나야겠지. 그래서 90도라고 한 거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여기가 x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x는 몇이라고 써야 돼? 90이라고 써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위가 있으면은 내가 단위를 나중에 안 써도 되는데, 얘가 단위가 없는 미지수면은 내가 꼭 단위는 붙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쌤은 미지수를 보통 단위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0도부터 90도 이렇게 써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단위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돼요. 자, 각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맞곡지각 얘기할게요. 자, 맞곡지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각이 총 몇 개 생겨요? 그렇죠, 4개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맞곡지각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한 꼭지점에서 서로 무슨 각? 마주보는 각이죠. 교점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 그래서 마주본다의 맛, 그 다음에 교점이 꼭지죠.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질은 뭐가 있어요?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맞곡지각 지금 여기서 보면 몇 쌍 있죠? 그렇죠.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2쌍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막곡지각도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오늘 평행선의 성질은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 평행선의 성질 안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평행선의 성질까지 배우면은 이건 이제 안 적어도 돼요. 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평행선은 짠 해주면은 이제 각이 총 몇 개 생겨? 총 8개가 생겨요. 그치? 그럼 이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내가 보는 거야. 너네들은 자 여기에서 막꼭지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치? 이게 막꼭지각인데 자 여기에서 1번과 5번은 와 얘네들의 위치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뭐라고 부르대요? 동미각. 그치? 같은 위치의 각 동미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내가 3번과 5번처럼 뭔가 얘네들이 지층처럼 엇갈려 있어요. 그럼 무슨 각이라고 할까? 억각이라고 하죠. 그럼 2번과 8번도 무슨 각이라고 해요? 억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의각과 억각까지 더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나머지를. 자, 그래서 7쪽 보면은 각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막꼭지각 얘기했고요. 쌤이 수직과 수선에서 뭐 얘기 안 했냐면은 그 기호 얘기 안 했다. 기호 하나만 쓸까요? 여기 3번에. 자, 어떤 기호가 있냐면은 자, 요겁니다. 내가 여기 PH 성분과 직선 L은 서로 수직한다라는 거 표현하고 싶지. 그러면 수직한다의 기호는 직관적으로 그냥 해주면 돼요. Q. 저게 수직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기호만 내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기호 같은 것들 쌤이 얘기를 하려고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7쪽에 그 6번 개념을 보면은 기호는 저렇게 나타낸다. 수직과 수선, 직교하는 수직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하면서 이등분하니까 그거는 쌤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요약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4번 9쪽에 4번 유형 봅시다.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직각 내에서는 여각관계 이용해주고 저기 AB 선분 내에서는 평각관계, 저기 보각관계 이용해주면 됩니다. 9번 얘네들 각도 다 합쳐서 180도가 되야겠죠? 직선이니까. 자,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면은 예지 x는 몇 도 나올까요? 20인가요? 자, 4x 빼기 50 가운데 90 오른쪽 x 오른쪽 30 x가 그치 x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COE의 크기를 구하래. 미안해요. COE의 크기는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30도를 물어보는 거죠. 50인. 그렇죠. 52도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하연이 말처럼 우리가 각도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52도라고 써야 돼요. 52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10번 이번에 각의 비가 2대 5대 3이었대요. 그러면 Z의 크기는 몇일까요? 하연이? 이거 마치 이번에 쌤이 이거 비례식 놓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54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면 돼요? 2A, 5A, 3A 다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은
10a가 180이니까 a는 하나가 18도고 z가 3a니까 54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1번 자 비례관계 또 주어졌어요. 각 AOB는 4배의 COD DOE는 4배의 BOC 그럼 BOD는 몇 도일까요? 자, 미지수로 표현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AOB랑 4COD래요. 그러면 COD 하나가 만약에 A일 때 AOB는 4배니까 4A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DOE가 4BOC면은 BOC가 B일 때 DOE는 4B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 다 합쳐서 내가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그죠? 5개의 A 더하기 B는 180도니까 A 더하기 B 하나가 몇 도다? 180 나누기 5는? 그렇죠. 36도.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 놓고 각을 계산하는 게 여기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다들. 자, 그 다음에 막꼭지각 보겠습니다. 10쪽 12번 이 그림에서 막꼭지각은 서로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은 평각이니까 180도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민이 x는 몇일까요? x는 20 나오고요. x가 20이면은 그게 70도니까 y가 몇이 나와야 될까요? 45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면은 65가 답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각도 보시면 안 돼요. 13번. 자, 이번에는 막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x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막꼭지가 이용해서 누구를 옮겨주면 됩니다. 딱 보니까 직각을 위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세 각 합쳐서 직선 하나가 만들어졌네. 그럼 180도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민서 x는 몇일까요? 10. x는 10 나오죠? 10입니다. 10. 자, 14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꼭지각의 관계, 그 다음에 평각의 관계 180도까지 해서 얘는 연립방정식 2개 해야 돼요. x 더하기 y는 몇, x 더하기 y는 몇 이런 식으로 식 2개 써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서열이 x 빼기 y는 몇 나올까요? 자, 일단 막꼭지값부터 식을 하나 써볼게요. 뭐가 나와? 2x 빼기 30은 y 플러스 30이다. 그치?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각을 다 더해줘도 평균 나와야겠죠.
그래서 5x 더하기 y 그 다음에 빼기 40은 180이다.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대입해볼까? y 대신에 2x 빼기 60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쓰면은 그치 7x가 280, x가 40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20. 그래서 x 빼기 y는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계선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수직고나 수선이에요. 우리가 길이는 무조건 수직되는 길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사다리꼴 ABCD가 있어요. C랑 D가 직각이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선분 AB와 AD는 직교한다. 맞아요? 아니죠. 니은 A와 BC 사이의 거리는 5cm다. 맞아요? 맞아요. 디귿 B와 CD 사이의 거리는 10cm다. 맞아요? 맞아요. 리을 A와 CD 사이의 거리는 6cm다. 맞아요? A와 CD 사이의 거리도 6cm 맞죠? AD의 길이니까. 미음 B에서 AD에 내리는 수선의 발은 A래요. 맞아요? 아니죠. 왜냐면 수선의 발은 항상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A가 수직이 아니었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미음이다. 마지막 16번 사다리꼴 ABCD에서 대각선을 딱 그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자, 1번 사다리꼴의 정의에 의해서 AD랑 BC는 평행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2번 A, B랑 BC는 수직항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3번 각 AOB랑 각 COD는 같대요. 맞아요? 이건 무슨 각의 성질이지? 그렇지, 막국지각이니까 같아요. 4번 AC랑 BD는 수직한데요. 맞아요? 아니죠. 직교한다는 표시가 없죠? 5번 C에서 AD까지의 거리는 AB의 길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여기 B단계, A단계까지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15분 쉬시면 되겠습니다. 45분까지. 자, 쉬시고 나머지 문제풀이 할게요.